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와줘서 나름 증시 상승세를 기대할 법도 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안쪽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아슬아슬하게 19,000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지만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 그게 시장의 상승 흐름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참 간단치 않은 10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소식들도 함께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압박으로 채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아쉬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 진입에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이런저런 분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성 기업을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며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곳이고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넣는 상품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피델리티가 이번에 또 한 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사의 의지, 진심을 분명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거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조금 더 시장이 확장된 뒤에는 여러 메이저 알트들까지 손을 댈 거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진짜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포착이 됐습니다. 리플과 SEC 관계자가 현지 시간으로 10월 20일 오후 2시에 비공개 미팅을 한다라는 것이고 주제는 이번 사건 합의를 비롯한 해결 방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SEC 공문서를 띄운 모니터 화면인데 물론 조작됐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과 SEC 양측은 밤사이 약식 재판을 위해 양측이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200건 안팎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시장이 참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지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의미 포인트들 안겨주는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은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옵션 만기 상황에서 곰 세력이 어떻게든 19,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당장 19,000달러가 깨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 19,400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참 별로다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2% 턱 밑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곰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9,659달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9,384달러 아래로 끌어내린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18,843달러 지지라인까지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여기도 만약 무너질 경우에 다시 18,125달러에서 17,622달러 사이의 중요 지지 영역으로 후퇴할 수가 있다. 여기도 깨지면 새로운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황소 세력의 강력한 방어가 예상된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5,5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후에 22,800달러까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난 석 달 반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에서 멋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여전히 상방향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는 3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서서 이걸 지지라인으로 전환한 뒤에 본격적인 랠리 벌이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RSI가 3일 차트 기준으로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아마도 비트코인은 36,000달러에서 39,00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하면서 미드텀 랠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RSI가 강세 반등한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훅 달라붙는 걸 계기로 미드텀 랠리 본격화할 수 있다는 건데 제발이지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아주 참 많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이 증시 반등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린 것은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지북 발표가 한몫을 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냉각도 보고됐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그동안 자신있게 금리를 올린 배경 가운데 하나였던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 노동 수요 냉각이 보고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임금 지불 대상을 늘리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연준이 금리만 올리게 되면서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지금 딱 이 공식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아주 꼴 좋게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추가적인 고강도 금리 인상에 힘이 더 실리게 되고 그렇게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는 더 오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거의 자동빵으로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하는 짓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의 상황은 일단 별로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의미있게 여겨지는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매클로는 현재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을 수 있다. WTI 원유가 처음으로 1배럴에 84달러까지 상승했던 지난 2007년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없었는데 이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 단계로 접어드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간 문제일 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난 1년 동안 수백 차례 강조해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1조 4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의 투자 금융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스는 지금이 암호화폐 겨울이긴 하지만 시장 진입에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하지만 약간의 주저함도 있다. 업계가 ESG 문제, 지속 가능성, 기회와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는 매우 복잡하다. 앞으로 5년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업계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 안에 있어야만 한다. 현재 암호화폐 겨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이 이론적으로는 9월 한 달 동안 장기간 백월데이션,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월데이션은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신호로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루노는 2019년 5월 이후에 백월데이션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월 단위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내내 가격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상황 역시 녹록치는 않은가 봅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서 채굴 기업들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며 신주 발행이나 주식 매각 등의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어 사이언티픽은 1억 상당의 보통주 매각 계약을 투자은행 비라일리와 체결을 했고, 호주의 아이리스 에너지도 비슷한 조건의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렇게 채굴 기업들은 낮은 비트코인 가격, 치솟는 에너지 비용,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에 시달리면서 주식시장에 달려들고 있다. 암호화폐 강세장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비전과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비트코인의 진심인 피델리티가 이번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거래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10월 28일부터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 피델리티 기관 고객들은 이더리움 거래와 이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9월 2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뒤에 지금까지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세력급의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것,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이 산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진짜라면 진짜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모니터에 띄워진 공지 내용, SEC의 공지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SEC가 쓴 공문서이고 현지 시간으로 10월 20일 오후 2시에 SEC와 리플 관계자가 비공개 미팅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팅의 주제는 참 놀랍게도 소송 합의,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미팅의 주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SEC가 법정에서 수사에 몰리다 보니까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번에 SEC가 만약 합의를 선택하면 규제권과 관련해서 엄청난 백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간단한 결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 모양새 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진짜인지 조작된 건지는 의심이 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10월에 이 핵폭탄급 변수가 등장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과 SEC 양측은 서로 각자가 요구한 양식재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밤사이 대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리플이 제출한 게 198건이고 SEC가 제출한 게 230건입니다.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비공개 상태인데 이 역시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 양측이 가진 무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SEC는 결정적인 어떤 한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만약 별거 없이 지금까지 반복했던 내용들이라면 지난달 19일 양측이 가진 패가 까졌을 때의 상황,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XRP 폭등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참 많이 오래 걸렸는데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11월 15일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